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아침 8시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화법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 올립니다. 어제 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오랜만에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안도했습니다. 첫째, 건강하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둘째, 아주 단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군가는 이루어줘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돕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반듯한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어저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가 어제 아침 8시 46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조원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죠. 유영아 대구시장 출마 그리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말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말한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영아 씨는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가 아니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유영아는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원진 대표는 어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 사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여러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곧 지방선거가 있으니 조만간 어떤 구체적인 행보가 안 나오겠는가?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은 조금 뜻을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뜻을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직접 나서서 조직하거나 수장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누군가의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는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를 두고 조원진 대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출마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데 유 변호사가 당사자니까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사자가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지 않는가? 입장 발표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좋은 인재들이 고향인 대구에서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개혁과 관련해 언론에 알려드릴 수 있으면 그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민의힘의 공천 역시 혼전이 예상됩니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3선 수성 의지를 내비쳤으며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준식 전 MBC 사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라고 하는 조선일보 어제 아침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는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유영아 씨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에게 대구시장 은근슬쩍 타진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씨를 불러갖고 당신 한번 대구시장에 나가보십시오 라고 은근슬쩍 타진했다? 24일 어제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하셔서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냥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저로 그리고 그 사저 앞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때 뭐 어떤 사람이 수주병을 들려서 좀 소란스러운 광경이 있었죠. 글쎄 그 틈 타서 조원진 대표가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을? 글쎄 경호원들이 싹 둘러싸고 있었던데 보니까 뭐 방탄 이렇게 그 패널 같은 걸 들고 막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원진 대표가 가서 만났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글쎄 이 보도는 조금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에게 은근슬쩍 대구시장에 나와라 라고 타진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못다 한 꿈이 있고 그 꿈을 다른 사람이 이루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돕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4일 날 대구 달성사대에 도착하면서 국민들에게 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유영아 씨는 나오겠다. 모르죠. 유영아 씨, 일부 보도에 의하면,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유영아 씨가 유세에 나오면 박근혜 씨가 나와서 손을 들어줄 거다. 같이 유세 지원해 줄 거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제가 그 보도는 차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조원진 씨, 누가 본인이 그랬는지, 측근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구시장에 나오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은근슬쩍 타진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 MBC 후배 기자 김세희 씨가 자살 어쩌고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김세희 씨 사진입니다. 김세희 씨는 제 MBC 후배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살 이렇게 딱 떠올라서 제가 만약 자살을 한다면 변희재 때문입니다. 카라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그 뒤는 제가 별로 읽질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김세희가 왜 자살을 해? 근데 자살하면 변희재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희재 SNS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왜 그런가? 박근혜 대통령 사조와 관련한다 그러니 변희재가 또 김세희 씨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변희재 씨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김세희는 박 대통령의 따옴표입니다. 지금부터는 박 대통령은 친남동생 박지만이 사준 집에 절대 안 들어가고 내가 사준 집에만 들어갈 것이란 말로 가족을 능멸했다. 따옴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김세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친남동생 박지만이 사준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고 내가 사준 집에만 들어갈 것. 여기서 내라는 것은 김세희가 되겠죠. 이란 말로 남의 가족을 능멸하며
마치 자신이 박 대통령 집을 사준 양 사기를 쳐서 후원금을 털어갔습니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은 김세의 돈을 빌려 박 대통령의 집을 산 뒤 그 김세의 돈을 박지만 회장이 갚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조금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상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유영하 씨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김세희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빌렸다. 근데 그 돈을 나중에 박지만 회장이 갚을 예정이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변호사의 항구가 맞습니까? 퀴즈를 냈어요, 변희재 씨가. 지금 박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은 궁극적으로 누가 산 겁니까? 박지만 씨가 산 건가요? 김세희 씨가 산 건가요? 참고로 박지만 회장은 상장기업 오너로 최소 1천억대 자산가이고 연말에 주식을 팔아 30억 정도 현찰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 박지만 회장과 아무 관계없는 김세희 돈을 빌려 집을 산 뒤 박지만 회장이 갚기로 했다는 겁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김세희 후배가 뭐 자살 뭐 이런 거 언급을 해서 변희재 글을 봤더니 그래서 변희재 씨 글을 보니까 좀 변희재 씨가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세희 씨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은 나중에 박지만 씨가 갚아줄 거다.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가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이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집을 뺏었죠. 갈 데가 없어요. 걱정도 사람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집을 마련해 드린다고 해서 대단히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마운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오셨는데 갈 데가 없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 뭐 허접한 노숙자 그런 데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번듯한 집을 마련했다고 해서 잘 됐다. 누군가 지금 고마운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잖아요. 누가 집을 사줬던 고맙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 집은 윤석열이 사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송 기억하시죠? 이 집은 윤석열이 내야 돼. 이 집값은. 왜? 윤석열이가 잘못하는 거니까 윤석열이가 내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방송을 내겠죠. 집값을 내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번듯한 집을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저 구입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왜? 저는 이 사저를 구입하는데 이론도 도와드리는 일이 없는데 누군가 그런 일을 했다면 뭐 동생이 했던 뭐 가족이 했던 아니 뭐 김세희가 했던 강용석이가 했던 뭐 유영하 변호사가 했던 고맙잖아요. 상당히 고마운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 게 저는 사실상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이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 집 구입 비용과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밖에 들어가서 이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기가 사는 집을 뭐 내가 돈을 내니 네가 돈을 내니 아니야 너는 돈을 안 냈어.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좀 그게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 뭐 자살한다 그러고 뭐 그냥 있지 뭘 또 자살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억울해도 뭐 좀 억울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자살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다 봐, 이 뭐 좀 복잡하구나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좀 딱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있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상당히 많이 불편한 점을 느낀 얘기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이 책의 형식은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낸 그렇게 편지 답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답장에 보면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진실을 밝혀야지 언젠가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준다 그러면 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답답했다는 겁니다. 탄핵되기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말을 해야 한다. 직접 화법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도 솔직히 뭐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한다면 지지한다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동안 뭐 옥중에 있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도 못 받고 고생 많이 했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뭐 우리공화당의 조은진 대표가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뭔가 정확하고 본인의 직설 표현을 쓰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쩌고 뭐 이거 제2의 최순실 사태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러다가 최순실 사태 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직접 화법을 쓰셔라 라고 하는 방송을 지난번에도 제가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군가는 이루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손을 들은 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누군가가 납니다. 유영아도 손 들고 나오고 지금 조원진이도 손 들고 나오고 또 손 들고 나올 사람 지금 아마 저 관광버스 45인승 버스로 수십 대 될 거예요. 부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제는 직접 화법을 사용하세요. 아니 저는 유영아 변호사가 뭐 대구시장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저는 아무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영아 씨가 지금 대구시장에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유영아 씨가 대구시장에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슬쩍 조원진에게 대구시장 나와서 은근슬쩍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왜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흘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가서 흘리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지원한대. 나 대구시장 나오라고 그랬어.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또 나와요. 뭐. 이러다가 최순실 장 나겠어요. 또 최순실 사태 벗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 보고 지금 유영아 씨 당신 박근혜 대통령 뜻인지 증명하시오. 조은주 씨 보고 당신 박근혜 대통령 은근슬쩍 대구시장 추천했는지 당신이 증명하시오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직설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지금 대구시장 이제 지방선거가 앞섰는데 지방선거에는 내 의견을 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든지, 아니 지방선거에 나는 의견을 냅니다.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다. 아니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라는 직설화법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냅니다. 퀴즈. 아침에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퀴즈를 냈는데 제가 낸 퀴즈가 아닙니다. 유승수 변호사라고 계시죠. 부정선거 감시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유승수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재미있는 퀴즈가 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유승수 변호사가 낸 퀴즈입니다. 퀴즈. 아래의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퇴원할 때 삼성병원에 마중 나온 사람 정치인들입니다. 이들 사람들 중에서 대선 기간, 이번 3월 9일 대선 그 기간 동안 탄핵 주범 윤석열의 지지를 외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퇴원하는 자리에 병원 현관 앞에 나오는 뻔뻔한 정치는 누구일까요? 여기 사람들 쭉 보이네요. 쭉 있습니다. 여기 뭐 보니까 뭐 제가 누구라고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보면 알겠죠? 뭐 저 이분도 아는 분이고 뭐 이분도 아는 분이고 이분도 아는 분이고 다 아는 분입니다. 저 힌트, 정답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승수 변호사의 퀴즈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퇴원 마중 정치인입니다. 이 중에 대선 기간 동안 탄핵 주범 윤석열 지지를 외치다가 박근혜 대통령 퇴원하시는 자리에도 나오는 뻔뻔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힌트, 정답은 복수입니다 라고 합니다. 금방 들어온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기자님, 어지간히 하세요라고 하는 댓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상로 기자님, 어지간히 하세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설화법을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뜻의 댓글을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본인의 지지라는 겁니다. 제가 선거 때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때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나오셔서
정치인 중에 누구 하나를 본인의 뜻이 있다면 정치인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하세요. 조원진 후보를 선택하든 김경지 후보를 선택하든 최대집 후보를 선택하든 선택하세요. 그때는 예비 후보 등록된 분이 우파 쪽에서는 3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1번과 2번 후보가 너무나 올바른 후보가 아니니까 빨리 나와서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던 그리고 김경주 후보가 있는 그 당을 지지하던 빨리 지지를 해서 그러면 모이라 아니면 합쳐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는 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그 판단에 싫으면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명백한 직접적 화법을 말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다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이용해 먹으니까 최순실 같은 사태가 지난번에도 벌어졌다는 거죠. 5년 전에도.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설 화법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1번과 2번 후보가 너무 허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올바른 정당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스러운 정당이고 저 정당은 우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진정한 의미의 우파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선을 겪으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의 뜻이 있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시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당을 만들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누구를 같이 일을 하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해봐야 제가 무슨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하고 같이 하던 조원진 씨하고 같이 하던 저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장은 명백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면 옛날 5년 전에 최순실 사태처럼 또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서 여러 가지 댓글이 들어오는데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거는 존중해 드립니다. 여기서 또 누가 낫다 지금 댓글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뜻이 있다면 후계자를 키울 뜻이 있다거나 후배를 키울 뜻이 있다면 명백히 하시라. 가나는 빨리 명백하게 아직 정하지 않았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라든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이 영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직업입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참덕급의 숙면 매트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불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참덕급의 숙면 매트를 사용하신 분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끄트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2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게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하지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어쩜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상업 광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들어온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언행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가 오해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다 내 탓이오 라고 하는 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제발 빨리빨리 의견을 내세요 라고 독촉하지 마세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계셨던 분의 말을 소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정을 좀 늦게 한다는 겁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할 부분에 망설인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5년 전의 박근혜 대통령과 5년의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달라져야 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는 직설적으로 본인의 뜻을 명백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지해도 좋고 지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분명하게 빨리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오케이. 결정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추천한다. 오케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자기 입으로 밝혀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말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